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 내년도 기준으로 PER이 낮아집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다 나쁘다만 열심히 해요. 다음에 이런 호재가 있고 다음에 돌아설 거야.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가 PER이 몇 배가 되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프리캐시 프로가 얼마나 되고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좋다 나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식이 좋으려면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주주환원을 통해서 주주의 통장으로 배당이 들어오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발행 주식수를 줄여서 EPS를 증가시켜야 돼요. ROE를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 여러분들 매매가 어떠했는지를 지금이라도 투자 일지를 꺼내서 나 이때 팔았는데 뭐 때문에 팔았는지 그때 원인이 뭐였는지 나에게 나쁜 결정을 하게 만든 언론이 누구였는지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가 팔게 된 그 동기를 옆에다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6일날 기준으로 이 영상을 촬영한다는 걸 꼭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 사이 영상 나가는 동안에 주가가 변해질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제 엔비디아 얘기를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다 돌아보면 뭐 나름대로 투자 일기 같은 거죠. 어떤 의사결정이 맞았고 옳았고 시장에서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수업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1월 중순쯤에 제가 이제 우리 구분님들께 우리 그 밸류업 정책 발표하기 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요. 1월 한 보름 정도쯤에 미국 기업 이거 AI 생태계 하드웨어 기업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다음 브로드컴 뭐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때가 주가가 얼마냐 하면은 제 기억에 60 몇 불 정도 하고 있었어요. 61불, 62불 이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AI 생태계에서 곡괭이 파는 회사 어차피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 연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GPU 생태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내려오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다 이때마다 사연들이 있어요. 가령 뭐 이럴 때는 뭐 비슷한 쪽에 다른 섹터에 다른 주가들이 떨어지고 또 미국에서 데이터가 경제 매크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어요 라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해 반복됐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실적이 나왔죠. 그죠? 제가 아주 그날을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2월 달에 실적이 나왔어요. 여기 2월 15일 뭐 요럴 때 있었잖아요. 여기 주가가 보면 폭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때 떨어질 때가 실적 발표 전날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새벽을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액면 분할 전이죠. 700불 근처까지 살짝 갔다가 밤에 새벽에 막 열심히 떨어졌어요. 실적 발표 전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걸 보니까 여기가 안 올라 보이는 거지 지나간 것부터 여기까지를 모아놓으면요 완전히 진짜 상투에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근데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혹시나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당시에 또 시장의 의견도 이제 피크를 찍는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AI 피크론 이러면서 주가가 이날 그 실적 발표 전날 주가가 이게 정규장 기준 차트를 표시되어 있으니까 67불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670불 언저리가 떨어졌죠. 그런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날 시간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720불 가까이 올라간 거죠. 혹시나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판 사람들은 다음날 허겁지겁 여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엔비디아는 이제 회계 기간이 우리나라 기업이랑 좀 틀려요. 엔비디아가 이번 11월 21일 날 발표될 실적도 얘들 회계 기간으로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 원래 11월, 12월, 내년 1월 달 요 석 달이 엔비디아의 2025 회계년도 4분기 실적이야. 그래서 요 날 발표된 게 뭐가 발표났냐 하면 2024년 4분기 실적이 나온 거예요. 요 날. 어떻게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186억 달러, 매출이 221억 불, 그 다음에 EPS가 4.93달러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시장
컨센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시간에서 급등하고 다음날 시작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또 단기간에 오르니까 팔고 싶잖아, 사람 마음이. 그래서 또 며칠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고 그 뒤에 또 이제 랠리를 시작해서 쭈루룩 올라가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제 기억에 그 당시에 피크 때 어디까지 하냐면 970불, 요즘 지금 97불까지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기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냐 하면 그 AI 빅테크 기업들 메타가 실적 발표하면서 자본적 지출 무지 느린다고. 그런데 그 자본적 지출 느리는 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시장의 평가가 뭐였냐면 그렇게 느는데 돈을 너네가 못 벌지 않냐. 돈을 못 버니까 이 언젠가는 자본적 지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가고 또 이때요. 제가 그때 영상도 하나 유튜브에 찍어 올려드렸었는데 시스코와 비교해서 피크다. 시스코가 인터넷 버블 때 2000년도 빵빵년에 PER 170, 500까지 올라갔다가 1년 만에 150불 가까이 갔던 주가가 120불이던가요? 25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막 언론들도 엄청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시스코랑 엔비디아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유튜브에만 찍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시스코랑은 많이 다르죠, 그죠? 시장 전체 크기랑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세상에 미치는 총 크기, 그 다음에 하드웨어 회사이냐 장비 회사이냐. 시스코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팹을 없어요. 팹리스 회사예요.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매출이 성장해야 되는 크기 자체가 너무나 많은 쪽에 강범위하게 미치는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 구간 있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줄여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AI 수익화 논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가 3월이 가고 4월이 갔어요. 그 보통 3월, 4월 이때 되면 빅테크들 실적 발표 많이 하잖아요. 빅테크들 실적이 안 좋았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AI 버블론 이때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돈남 언니가 뭐 이걸 주식을 많이 팔았네, 마네, 밸류에이션이 비싸네 이런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오면서 5월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5월이 되면 무슨 일이 있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겠죠. 2025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이날이에요. 점핑한 날 5월 20일 날 실적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침 그 다음날 시간에도 많이 올랐고요. 종가가 90 몇 불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95불 하고 있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100불 갔어요. 그때 기준으로 1000불. 이제 천비디아 됐다고 뭐 천비디아 간이 많이 언론마다 천비디아는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 무지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건 다음날이죠. 다음날 개업을 딱 한 거죠. 개업해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 그래서 실적이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매출이 260억 달러. 영업이익이 169억 달러. 그 다음에 EPS가 5.98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사주 매입한다는 얘기 5월 22일 날 발표했어요. 500억 불 자사주 매수하겠다고. 미국에서 자사주 매수 가장 하는 짠돌이 애플이 1100억 불 자사주 하는데 500억 불이면 새로 커가는 기업이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쭈루룩 해서 진짜 달려 하고 무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6월 뭐 여기까지 쭉 올라가. 여기다 가만히 보시면 실적 발표 나오면 오르고 사람들이요 잊어먹어요. 기다리면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고 막 기업들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좀 지나면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때 제가 펀더멘탈 밸류가 주식 분할 발표는 6월 7일 날 요때 주식 분할 발표를 했어요. 117불 이럴 때. 요때 이제 자사주 매수 발표하고 며칠 있다가 주식 분할 발표했는데 요때 발표되고 나서 또 한번 올랐죠. 그래서 장중에 140 몇 불까지 올라갔어요. 1400 몇 불. 그러다 정작 주식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식 분할을 이용해서 주식을 팔자 그래서 잠시 눌렸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7월이에요. 그죠? 7월 달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뭔 일이 있었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올리면서 엔화가 159엔까지 갔다가 140엔까지 가파르게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캐리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갚아야 될 통화가 단시간에 10몇 프로 오르니까 공포를 느끼고 대규모로 청산에 나선 거죠. 청산에 나가서 며칠 동안 또 여름 휴가 시즌이고요.
실적도 안 나오는 시즌이고 엄청 내렸어요. 엄청 내려가 장중에 한때 93불일 거예요. 이거 아마 제가 기억나요. 90불인가요? 막 폭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돼 가지고 그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엔화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았고 그럴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시장이 무서우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합시다. 다만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건 분명한데 더 낮게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후퇴 좀 합시다라고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뒤부터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난부터 이시바 정부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없어지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에 있으니까 8월 달에 이때도 실적 때예요. 이제 8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또 오르고 또 여전히 여기서 또 자본적 지출 무역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뭐 AI 수익화 논란 그다음에 또 이때 주가 떨어질 때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었죠. 블랙웰 출시 지연. 블랙웰이 설계상에 결함이 있어서 원래 예정했던 그 11월부터 원래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요 당시에 보면 미국에 있는 섹터에 잘못된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해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무너져 내렸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AMD도 주가가 무너져 내렸고 1월 달부터 여기 오는 동안 AMD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그 당시에 막 진짜 지금 주가의 5배까지 올랐었어요. 그걸 보더라도 잘못된 기업을 선택하는 거는 정말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 업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잘하는 기업 내비두고 이거 2등 기업으로 섹터 내에 있다고 잘못 옮겨가면 사단이 난다는 걸 우리가 요 짧은 역사, 1년의 역사를 두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또 요때 인텔 위기가 또 불거지고 그럼 반도체 섹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같이 얻어맞을래요? 라고 요거는 여기서 요 구간은 엔캐리 트레이드였고요. 여기서 요 구간은 반도체 섹터의 어떤 거, 그 다음에 AI 수익화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오르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AI 수익화 논란들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많이 거쳐졌고 또 요 사이에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거죠. 포워드 PER 기준으로 이때하고 지금 요 같은 주가 레벨이지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걸 생각하면 마지막 이익 발표한 게 매출이 300억 달러로 늘었고요. 1분기보다 80억 달러나 더 늘었고요. EPS가 6.12달러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종전에 1월 달에 4.93이었는데 1.2나 지금 증가했는데 주가가 비슷하면 말이 되냐?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고 요 시점에 요 주가 요 레벨에는 밸류에이션이 포워드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30배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원래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1년 기준은 45배 정도 되는데 같은 주가 레벨인데 이때랑 지금이랑 140불 이때 진짜 AI 버블이라고 막 너무 빨리 올랐던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달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밸류에이션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이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젠슨항이 TV에 나와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 나와서 미친 수요가 있다고 블랙웰 수요가 미쳤다고 했던 언급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완판됐다고 완전히 내년도치가 다 팔렸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NS도 이제 가이던스를 새로 정할 거고 그렇게 해가 봤더니 밸류에이션이 얘가 히스토리칼 1년 기준으로는 막 50배 뭐 48배 이렇게 거래됐었는데 40 몇 배까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2년 포워드로는 지금 얼마까지 떨어져 있냐면 30배 초반 29배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 사이에 또 자본적 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중이고 여기 잠깐 조정받은 것은 미국 대선 리스크 때문에 잠시 조정받은 거고 펀더멘탈 리스크는 현재도 없고 요때 요 10월 요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 다 자본적 지출을 늘린다고 구글까지 늘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럼 이 회사 펀더멘탈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요. 몇 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가장 좋게 보는 NS 목표가가 197불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조금 실적 나와요. 실적이 또 잘 나오면 전 잘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우리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이죠. 얘네 기준으로 2025년 2분기 실적이 나왔죠. 8월 요 나왔는데 이때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매출 총 이익률이 줄었어요. GP 마진이 78
78.14 정도 요 분기에 나오다가 75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준다 이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추정했던 것보다 마진이 줄어든 거는 이제 어떤 병목 현상, 호퍼 시리즈에 대한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출하가 만만치 않게 예정대로 이제 못 가는 그런 상황도 반영됐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블랙웰 만들고 이러면서 뭐 연구개발비도 들어가고 하여튼 영업단에서 비용단에서도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 분기에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GP 마진이 75대 이하로 내려가지 말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고, 이때 8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CFO 그다음에 엔비디아 젠슨항 대표까지 나왔었는데 마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당시에 주가 내릴 때 이유기도 했었어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야 마진에 대해서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내렸고, 이런 진짜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나온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열려 있고 매출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중에 시장의 인심만 짧은 이슈 따라서 마진에 대한 우려, 블랙웰 출시 지연 우려, 섹터 내에 다른 기업이 내리는 우려, 그 다음에 뭐 저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 이러면서 싸게 살 기회를 계속해서 준 거였죠, 그죠? 그러다가 이때 90불에 산 사람은 지금도 140불이니까 50불 먹은 거잖아요. 50%면 몇 프로 먹은 거예요? 하여튼 50% 이상을 단기간에 2달 만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투자를 하실 때 펀더멘탈 리스크인지 시장 내에 있는 자금의 쏠림 때문에 나타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때문인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펀더멘탈 리스크가 아닐 때는 이런 구간이 고집을 부려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고, 너무 쫄지 말아야 된다. 이런 최근에 있는 대선 관련된 리스크, 이것도 오늘자로 대선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다 지나가는 이슈지 않을까 싶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분기 실적 발표죠. 이번 분기에는 GP 마진이 잘 방어됐기를 바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뭐 호퍼 시리즈에 대해서 덴마크에서 슈퍼컴퓨터 만들면서 뭐 몇 개를 사갖고 갔다. 그다음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 거기를 인공지능 만드는데도 호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10만 개가 더 필요하다. 이번에 15,000개밖에 못 샀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블랙웰이 조금 출시 지연이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년도 거는 완판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 쪽에 연산의 속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패키징을 많이 잘해야 되는데, 패키징을 잘하는 반도체 회사가 글로벌에 지금 TSMC랑 하이닉스 이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병목에 공급 부족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존도 우리가 원래 받으려던 거 제때 못 받았어요. 우리가 줄서기 실패했어요 하고 고백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우리도 그래요 라고, 하여튼 블랙웰은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웰로 수요가 이전되는 동안에 H 시리즈가 안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H 시리즈는 H 시리즈대로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그 뉴스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 중이에요.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이걸 공부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차트 싫어하는데 요걸 제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사람들이 단기적 시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오해, 시향 때문에 내리는 거에 이 기업의 문제로 생각하고 주식을 갖다 파는 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는 결국 이 기업의 장기적 주가는 펀더멘탈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꼭 학습하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에 이걸 귀신같이 매매해서 돈 벌래, 저도 많이 트라이 해보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차라리 적정 비중으로 아이고 나 이거 없다. 내가 언젠가는 자본적 지출을 줄고, 아니면 자본적 지출은 늘어나는데 엔비디아로 가는 파이가 줄어드는, 점유비가 줄어드는 그 구간까지는 난 버텨볼란다. 대신 비중의 문제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덜 아프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도 차트는 진짜 상투 차트였고요. 여기에서 판 사람도 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야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래도 또 언론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 상투론, 버블론, TSMC가 이랬대더라. 유튜브 생태에도 그런 거 막 얘기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이거 다 거짓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가려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한 번 더 뒤돌아봐서, 저는 요걸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분들께서는 요 구간에 여러분들 매매가 어떠했는지를 지금이라도 투자 일지를 꺼내서 나 이때 팔았는데 뭐 때문에 팔았는지 내가 팔게 된 그 동기를 옆에다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나 쫄아가지고 몽땅 다 팔았는지 팔더라도 비중을 남겨놓은 채로 분할 매도했는지 어느 날 무서워서 했다 모르겠다 다 팔았는지 요걸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트를 갖고 와서 그럴 거예요. 차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이런 평균선 이런 거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이런 장기 추세 이런 거는 보죠. 또 주가의 위치 보고 이럴 때는 보면 여기 이제 단기 평균선 대비 이격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주식 분할 그때가 막 피크로 막 치다르고 있었죠. 이때 겁먹고 산 사람들은 포모로 산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엔비디아 요 차트를 놓고 여러분 올해 매매가 어땠는지를 그때 원인이 뭐였는지 나에게 나쁜 결정을 하게 만든 언론이 누구였는지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엔비디아 올 1년 돌아보는 그런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 내년도 기준으로 PER이 낮아집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 시장은 항상 밸류에이션을 중요시 여기죠. 우리나라에는 좋다 나쁘다만 열심히 해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다음에 이런 호재가 있고 다음에 돌아설 거야.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가 PER이 몇 배가 되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프리캐시 프로가 얼마나 되고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그거는요, 진짜 그건 투자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식이 좋으려면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의 통장으로 배당이 들어오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발행 주식수를 줄여서 EPS를 증가시켜야 돼요. ROE를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이 기업 호재가 있다, 수주를 많이 받았다. 아니, 받으면 뭐 하냐고요. 마진이 얼마 나오냐고, 돈을 얼마 버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들 중에 막 매출은 많이 하는데 이익 안 나오는 회사 정말 많아요. 엔비디아 OP 마진율이 54%입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님들이 점점 많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엔비디아 영상을 마칩니다. 종목 추천 아닙니다. 저는 뭐가 대박 난다고 웬만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죠. 다만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저는 계속 깨어있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제일 많이 깨어있을 겁니다. 제가 스님들 일어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깨어있고 세상에 온갖 뉴스를 다 뒤지니까 함께 깨어있으면서 공부해 보시면 기업의 앞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종목 추천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저도 앞날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있어요. 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이제 금융했던 사람으로서 그분님들께 어떤 제가 드리는 확신 때문에 또 특히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제가 일일이 매일매일 펀더멘탈의 변화를 전달 못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 꼭 이해해 주시고 종목 추천 아닙니다. 이제 산업을 보자, 기업을 보자, 우리 매매에 잘못된 게 있는 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